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선수는 이제 캠 워드. 현재 거의 1픽 혹은 탑3 정도로 주가가 형성돼 있는 선수죠. 2023년 종료 후에 드래프트에 나오나 싶었지만 이제 1년 더 대학 생활을 하는 결정을 했고, 이 선택이 뭐 지금 제대로 적중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올해만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1년 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1년 보내고, 이제 지금은 뭐 주가가 완전히 최고조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뭐 완벽한 선택이었고, 기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의 풀타임 스타터입니다. 굉장히 대학교에 오래 있었죠. 3년 혹은 4년만 하고 나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요즘 또 트렌드는 뭐 보닉스도 그랬고 제이든 데니얼스도 그랬고 5년을 거의 대학을 꽉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캐머드도 뭐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그리고 마이애미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초기에는 D1 리그였죠.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대학교에서 하다가 점차 이렇게 레벨을 올려온 그런 케이스고요. 사이즈는 6피트 2인치, 223파운드로 뭐 쿼터백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시즌에 이제 마이애미 대학을 전체 13번 시드까지 올려놓고, 물론 플레이오프 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현재 압둘 카터와 함께 전체 1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필름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선수가 왜 시도어 샌더스와 탑2 쿼터백으로 현재 묶이고 있는 거지? 였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티어 이상 더 좋은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샌더스가 갖고 있지 않은 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이 샌더스와 워드의 주가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살짝 벌어진 상태인데, 워드는 뭐 샌더스보다 훨씬 저는 한 티어 이상 높은 쿼터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현재 어떤 형성된 그런 분위기, 뭐 기대가 안 된다. 워드나 샌더스나 누구든 다 기대가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워드 필름 보니까 일단 샌더스보다는 훨씬 낫고 뭐 1라운드에 긁어볼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진 강점, 그리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한 밸류는 어딘지, 그리고 예상 지명 라운드는 어딘지, 그다음에 이 선수와 유사한 NFL 선수는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점이죠. 이 선수를 탑 프로스펙트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강점, 이 암 탤런트죠. 포터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뿌릴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캠 워드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다양한 팔각도에서 패스를 뿌릴 수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롤아웃하는 상황에서 또 팔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패스를 뿌리고요. 상황에 맞게 터치 패스가 필요할 때는 터치 패스를, 분리 패스가 필요할 때는 분리 패스를, 그 구질과 구속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심지어 조금 이 어떤 어큐러시라고 하죠. 정확도 부분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부분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름을 보다 보면 그냥 공을 던지는데 타고났다, 타고난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암 탤런트라는 카테고리에 이 암 스트렝스, 팔, 어깨 힘을 같이 포함시키진 않지만 얼마나 강하게 공을 던질 수 있느냐에서도 캠 워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엘리트하진 않습니다. 10점 스케일이라고 볼 때 저는 7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NFL 최고의 빅 암들, 뭐 스태퍼드, 저스틴 허버트, 조시 앨런, 뭐 이런 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요. 45야드 이상의 패스 시도를 언제든지 어떤 자세에서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강한 뭐 딥패스도 충분하고요. 강한 구속의 패스가 필요할 때 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매우 좁은, 특히 NFL에서는 이 윈도우라고 하죠. 선수 리시버와 디펜더 사이에 어떤 공을 던질 수 있는 공간, 이게 매우 좁은데 여기에서도 뭐 빠르게 쉽게 패스를 꽂아 넣을 수 있을 법한 아주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암 탤런트와 그리고 암 스트렝스, 모든 부분에서 일단 저는
이 시도 샌더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몇 가지 필름을 한번 볼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암탤런트, 잠시만요. 암탤런트는 사실 1라운드 깜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샌더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무게를 갖고 있고, 특히 이런 장면들이죠. 이제 반대쪽 해시마크에서 그 반대쪽 넘버로 공을 던지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던집니다. 사실 이거는 어깨가 강하고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패스거든요. 이 반대쪽 해시에서 이런 좋은 질의 패스를 던진다라는 것부터가 사실 어깨는 굉장히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적당한 구질로 선수의 어떤 이 리시버의 캐치 프레임에 완벽하게 공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패스는 어깨가 약한 선수, 그리고 공을 잘 던지지 못하는 선수가 던지면 이 이제 디펜더들에게 좀 쉽게 차단당할 수 있는 그런 패스인데, 지금 공을 던지는 타이밍과 구속 완벽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의 패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그런 패스는 아니죠. 그래서 뭐 1라운드 재능의 선수들이라면 뭐 반드시 던져둬야 되는 그런 패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공을 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아무나 던질 수 있는 패스는 아니에요. 오른손잡이 쿼터백이 왼쪽으로 롤아웃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선수에게 이런 던지는 패스들, 사실 필름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어깨 재능은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이런 패스 보면은 사실 몇 명 생각나죠. 조시 앨런, 뭐 패트릭 마홈스, 라마 잭슨, 뭐 이런 선수들, 좋은 어깨를 가진 선수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단순히 어깨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패스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왼쪽으로 롤아웃을 하면서 거의 40야드에 가까운 패스를 꽂아 넣습니다. 사실 오른손잡이들이 더 던지기 좋은 거는 이 오른쪽으로 롤아웃하는 패스들인데, 왼쪽으로 롤아웃을 많이 하더라고요. 왼쪽으로 하면서 이런 긴 장거리 패스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타고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롤아웃하면서 이런 패스를 던진다. 사실 몇 명 생각나죠. 트레버 로렌스. NFL 드래프트 프로세스에서 뭐 디케이드란 소리를 들었던 뭐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도 사실 이 왼쪽으로 롤아웃하면서 거의 40-50야드 장거리 패스를 막 던져대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워드도 뭐 이에 못지않는 좋은 어깨 재능 그리고 어깨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잭 윌슨도 그랬고요. 사실 이런 어깨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높게 뽑힐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가 흔히 야구에서 투수로 좀 비교를 하면 강속구를 던질 줄 아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스 사실 어깨 약하거나 그리고 암 탤런트가 부족한 선수는 아무나 못 던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깨 힘과 암 탤런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샌더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드래프트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을 뿌리는 데 있어서 워드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죠. 흔히 이제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저는 창의성, 그리고 뭐 영어로는 뭐 스트럭처 밖에서 플레이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해진 플레이가 뭐 정해진 리시버들이 열리지 않았을 때 본인이 바를 활용해서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창의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것도 뭐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캠 워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이스 영, 켈러 윌리엄스 이런 선수를 1픽으로 만들었던 능력들이죠. 포켓이 무너지고 플레이가 연장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하이라이트 필름, 뭐 와우 패스들, 이런 것도 캠 워드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강한 어깨와 좋은 암 탤런트 기반해서 플레이를 연장하는 상황에서도 필드 어디에서든 공을 뿌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보시면 뭐 이런 장면들이죠. 흔히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되려면 일단 적당한 모빌리티가 필요하고 좋은 M 탤런트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장면들. 거의 지금 40야드 정도 되는 패스죠. 전 이 플레이 보면서 워드가 여기를 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어떤 창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레이가 연장됐을 때 보여준 창의성,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으로 롤아웃 하면서 그 사이에 또 리시버를 보고 정확한 패스를 꽂아내는 모습들,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건 이제 조지아 텍과의 경기인데 이런 거죠. 저희가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앨런, 라마 잭슨, 조 버로우 이런 선수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 탤런트, 암 스트렝스, 그리고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 세 개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1라운드 감으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1라운드 그 이상 탑 10, 탑 5 감으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캠 워드가 현재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워드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저 두 개, 암탤런트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워드가 더 갖고 있는 것들은 뭐 패서로서 엔티시페이션 트로우라고 하죠. 수비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수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시선, 그리고 뭐 페이크 이런 걸 통해서 조작하는 능력, 이런 것도 사실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필요한 능력들이거든요. 워드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포켓 패서로서 수비수를 조작하고 수비수의 움직임, 우리 팀 리시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을 뿌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엔티시페이션 스로우, 그리고 수비 조작 능력은 엘리트 쿼터백들의 어떤 전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이제 see it through it 유형이라고 하죠. 그냥 보고 보이는 대로 던지는 쿼터백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리시버들, 그리고 이 디펜더들의 어떤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공간에다 공을 던지는 선수들,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런 능력도 저는 워드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펜더가 이제 커버 3를 플레이합니다. 커버 3 특성상 요 가운데에 가장 큰 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요거를 두 리시버들이 이렇게 크로스 하는 그런 컨셉인데, 보시면 캠 워드는 정확하게 이 선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커버 3인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죠. 정확하게 세이프티 앞쪽 공간에다 공을 떨궈주는 모습들. 디펜더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팀 리시버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패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선을 보시면 지금 이 위쪽에 세이프티 원하이 세이프티인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 선수를 봅니다. 이 선수가 왜냐면 이쪽으로 지금 크로스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7번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8번이 요 반대로 크로스 할 거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캠 워드는 이걸 정확하게 읽고 패스를 던집니다. 가는 거 보고 공간에 뿌리죠. 이게 사실 엔티시페이션 능력입니다. 우리 팀 리시버와 그리고 우리 팀 라우트 그리고 디펜더들의 움직임을 보고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투아도 굉장히 잘하죠. 사실 엘리트 쿼터백들은 다 잘해요. 투아 뭐 CJ 스트라우드도 잘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엘리트 레벨에 갈 수 있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워드도 충분하게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엔티시페이션 스로우는 필드 가운데를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봅니다. 다시 볼게요. 오른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스냅 전에 디펜스가 보여주는 게 지금 커버 투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세이프티가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해머드는 그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원하이 디펜스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필드 중앙이 라인베커와 세이프티 사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지금 이 세이프티가 내려오는 걸 보고 2명에서 1명이 됐으니까 그걸 파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가는 걸 보죠. 그리고 공간에 뿌리죠. 패스를. 그렇죠. 윈도우 굉장히 타이트했죠. 그래서 눈을 따라가 보면 세이프티 내려오는 거 보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팀 리시버가 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지금 원하이 세이프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다가 바로 왼쪽을 보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리시버의 공간에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거는 수비를 조작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선수는 이쪽으로 가고 이 선수는 이쪽으로 가는 라우트예요. 그러면 워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수비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워드의 팔을 잠깐 보시면 펌프 페이크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수비수를 여기에 묶어 놓죠. 그리고 패스를 던지죠. 만약에 워드가 이 펌프 페이크를 안 했다면 이 코너백 발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워드의 눈을 읽고 그대로 여기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페이크로 수비수를 조작한 겁니다. 수비수를 발을 잠깐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뿌리는 모습들. 뭐 사실 수준 낮은 쿼터백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죠.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수비수를 조작하는 능력. 워드는 갖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 펌프 페이크는 다 의도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간에 뿌리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펌프 페이크가 아니고 본인의 시야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시면 이 리시버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건 요 세이프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코너백은 이 선수가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를 워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냅 전부터. 아, 원아이 세이프티네. 이 선수를 묶어놔야겠다라고 한 게 보시면 이쪽을 보죠.
이쪽을 봅니다. 그러면 세이프티는 쿼터백의 눈을 보고 플레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선수는 쿼터백의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쿼터백이 힙이 반대쪽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 이 선수는 일로 가고 있으니 완벽한 기회가 생기죠.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내 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눈을 통해서 이 세이프티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돕니다. 왜냐? 이 눈을 통해서 세이프티가 이쪽을 바라볼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보고 바로 던지죠. 굉장히 타이트한 윈도우였음에도 저 세이프티의 어떤 힙을 본인의 눈을 통해서 돌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패스였죠.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수비수를 예측하고 수비수를 조작하는 능력. 이거는 사실 다운필드 패서로서 굉장히 조금 필요한 능력들이고 한 경기에 30개 이상의 패스를 던지기 위해서 반드시 배양해야 하는 능력인데 워드는 저는 이미 갖고 있다. 이게 좀 필름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세이프티가 쿼터백 시선 처리를 몸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 페이크 혹은 눈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로 수비수를 조작하는 거죠.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일루시브니스라고 하죠. 어, 흔히 이제 잘 태클을 당하지 않는 뭐 그런 능력이에요. 이 선수가 뭐 뛰어난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릴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뭐 저희가 흔히 패트릭 마홈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패트릭 마홈스가 아주 뭐 빠르거나 아주 민첩한 선수는 아니지만 패트릭 마홈스가 하는 걸 보면 수비수를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쉽게 쉽게 잘 제치잖아요. 캠 워드도 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분명히 뭐 리그 상위권의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포켓 혹은 플레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최소한의 움직임 그리고 이 움직임의 모멘텀만으로도 수비수를 쉽게 따돌리는 모습들을 조금 자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장면들이죠. 프리 러셔가 왔을 때 그냥 몸을 살짝 틀어서 피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포켓 프레젠스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A갭 심지어 센터까지 지금 커버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블 A갭 상황이고요. 프리 러셔가 옵니다. 프리 러셔가 오는데 너무 쉽게 피해요. 몸을 그냥 슬쩍 하고 그대로 시선은 필드를 향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쪽으로 드리프트 하면서 완벽한 패스를 꽂아 넣죠. 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 패트릭 마홈스의 냄새가 나죠. 굉장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샌더스에게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태클 피하고 이제 왼쪽으로 롤아웃하면서 패스까지 귀엽고 성공시키는 모습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루시브니스라고 하는 좀 태클을 잘 피하는 본인의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태클을 브레이킹하는 능력들 그리고 이거를 포켓 안에서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들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슬쩍 하니까 녹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 선수가 1픽으로 지명되고 있는지 대충 느껴지시죠? 어깨도 좋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패서로서 수비수를 조작하고 예측 기반의 패스를 던질 줄 아는 선수다. 굉장히 구미가 당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확실한 1라운드 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슈더 샌더스와 확실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점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약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이 선수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저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히어로볼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두 번째는 수비 리딩을 아직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복잡한 커버리지 혹은 조금 매치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모습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딥볼의 정확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애미 오펜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요 네 가지가 이 선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몇 번의 플레이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건슬링어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쵸? 리차드슨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리차드스처럼 굉장히 딥볼을 그냥 툭툭 과감하게 던지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조금 더 쉬운, 더 짧은 패스의 기회가 있어도 그냥 롱 패스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히어로볼 성향이라고 하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긴 패스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경기마다 한두 번씩 이해가 잘 안 가는 플레이들을 해요. 어떤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져서 나온 장면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장면이죠.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하면서 공은 왼쪽으로 던집니다. 당연히 인터셉션 당하죠. 저희가 흔히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하면 필드의 반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으로 올라타면서 왼쪽으로 공을 던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리스크가 큰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시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캐머드는 경기마다 한두 번씩 꼭 이런 짓을 합니다. 그쵸? 그냥 더 쉬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을 이런 데다 던집니다. 당연히 인터셉션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히어로볼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쵸? 본헤드 느낌이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와의 경기였죠.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럿하면서 또 왼쪽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좀 많이 멍청한 디시전이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경기를 정말 집어 던지는 패스입니다.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롤아웃 하면서 왼쪽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려요. 본인의 어깨를 과신하고 전 본인의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조시 앨런이라든가 뭐 케일러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드래프트 당시에 다 이런 히어로볼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은 뭐 NFL 가서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쉬운 기회들을 노리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많이 고쳐내야겠죠. 프로 가면은 나아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 리딩 능력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게 빠르게 수비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는데 수비수들의 아주 작은 움직임만을 보고 너무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캐머드가 던진 인터셉션에 거의 유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버지니아 공대와의 경기에 나온 인터셉션인데 이 선수의 리드를 따라가면 자, 이 7번이 이런 휠 라우트를 뛰고요. 이 두 선수가 이 두 코너백을
끌고 가고 이 1대1 상황을 이겨낸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임한 것 같아요, 스냅에. 그때 보시면 살짝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두 선수가 이 두 선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살짝 꼬여요, 여기서. 이게 이제 매치 커버리지의 특징인데 이 선수가 이 선수를 따라가고요. 이 선수는 이렇게 따라가고 이 선수가 이 선수를 마크하게 됩니다. 근데 캠 어드 입장에서는 그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공을 던지는 순간을 보시면 이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보시면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지금 1대1 마크하고 있는데 그냥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저에는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해버렸다. 수비수를 어떻게 보면 잘 읽지 못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건 매치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어사이먼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는 따라가는 척하면서 몸을 돌리지만 실제로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 선수를 커버하게 되죠. 워드는 잘못 읽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보실게요. 똑같은 인터셉션 장면인데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자, 요 리시버는 이렇게 가고 요 리시버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워드 입장에서는 요 코너백은 이 선수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 보실게요. 자, 이 시점에서 그냥 공을 던지는 거는 이 코너백은 얘를 따라가겠으니 이 공간이 빌 것이다 라고 그냥 먼저 예측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공을 던지는 상태예요. 근데 디펜스는 어떻게 하죠? 쿼터백의 눈을 읽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자, 안 따라갑니다. 이 선수는 그냥 이 선수한테 넘겨버리고요. 이 코너백은 이제 날라오는 공을 아주 쉽게 받아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시면 모든 인터셉션 장면들이 다 과하게 너무 빠르게 디펜스를 읽고 있어요. 디펜스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자, 다음 장면도 보실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냥 디펜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워드의 약점이구나. 이미 대학 레벨에서 다 파해가 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요 두 명이 여기 공간을 비워주고 요 8번 선수가 이렇게 가서 공을 던지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근데 커버리지가 일반적인 맨 커버리지가 아닙니다. 자, 워드가 공을 지금 던지는 이 방아쇠를 당기는 시점을 보면 지금 워드는 이 수비수가 얘를 따라갈 거다. 이 공간이 빌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던진 거죠. 근데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선수는 여기다 맡겨버리고 이 코너백이 이 공간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인터셉션 장면들이 다 똑같은 이런 모습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도 똑같죠. 이건 인터셉션은 아닌데 거의 유사한 장면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셨죠, 방금? 요 바깥쪽에 있는 리시버가 안쪽으로 가고 요 슬란 리시버가 이제 요 바깥쪽 넘버 바깥쪽으로 가는 라우트예요. 그러면 워드 입장에서는 요 공간을 이 리시버는 얘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따라가는 듯 보여서 방아쇠를 던지는 시점에서 사실은 완벽하게 이 공간이 클리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너백은
쿼터백의 눈을 읽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그대로 요 세이프티한테 이 어사이먼트를 넘기고 이 공간을 커버하는 거죠. 그대로 가서 인터셉션 하죠. 지금 4개의 플레이를 보여드렸는데 4개의 플레이가 다 똑같은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터님께서 수비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해주셨는데 사실 수비가 잘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어사이먼트를 순간적으로 유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장면들 NFL에서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NFL은 사실 존 커버리지를 75% 활용하는 리그거든요. 존 커버리지, 매치 커버리지가 거의 대부분인 리그예요. 이런 유사한 플레이들이 아주 자주 나올 것이고 캠 워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수비수를 잘 읽어야겠죠.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이미 대학에서 파회됐잖아요. 지금 4번의 인터셉션이 다 똑같은 장면으로 나왔죠.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그냥 너무 본인의 빠른 예측, 빠르게 속단하면서 공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 특히 이런 딥패스들은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세컨더리가 반응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세이프티들, 코너백들. 이런 식으로 그냥 어사이먼트를 자연스럽게 바꿔주면서 인터셉션을 나오는 장면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이런 캐머드의 수비 리딩 능력 이런 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뭐 인터셉션 굉장히 많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패턴 매칭 쓰는 프로그레이션, 패턴 매칭 쓰는 디펜스에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듯이 NFL은 존 커버리지 그리고 매치 커버리지 리그예요. 맨 커버리지 비율은 리그 평균적으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75%가 다 이런 존 커버리지, 쿼터백의 눈을 읽는 거기서 기반을 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뭐 터치다운 30개 하고 인터셉션도 30개 던지는 거죠. 제이미스 윈스턴처럼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딥볼 정확성입니다. 흔히 저희가 아웃사이드 넘버라고 하죠. 요 숫자 바깥쪽 요 부분, 요 부분을 던지는 패스들 조금 부정확한 편이에요. 특히 이제 에어야드가 30야드, 40야드 되는 패스들은 캠 워드의 필름을 보면서 느낀 건 좀 딥패스들이 많이 부정확하다. 필드 중앙으로 가거나 뭐 20야드 이하의 어떤 인터미디어트 패스라던가 뭐 짧은 패스들은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 좀 딥패스들, 특히 이 넘버 바깥으로 가는 패스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어로볼 성향, 그리고 수비 리딩 능력, 그리고 딥볼 정확성 세 가지는 워드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현재 워드의 조금 주가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선수 한 명 있었죠. 마이클 페닉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강한 어깨를 갖고 있으나 좀 뒷볼에 있어서 리시버들을 제대로 타깃하지 못하는 약점을 많이 노출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워드도 지금 그런 필름을 많이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애미 오펜스의 특수성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마이애미 오펜스가 보여주는 이 오펜스는 굉장히 버티컬한 패싱 게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학은 요 해시마크 사이가 NFL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 말은 즉슨 필드를 굉장히 넓게, 한쪽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왼쪽 해시마크에서 공을 스냅을 시작하면 반대쪽 필드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면 리시버들을 이렇게 3명 그리고 뭐 혹은 러닝백까지 4명 이렇게 펼쳐놓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NFL에서 먹히는 컨셉은 사실 아니거든요. NFL은 이 해시도 굉장히 좁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리시버들을 길게 넓게 펼치는 게임을 이렇게 좀 꾸준하게 높은 비율로 가져가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캠 워드가 보여주는 이 필름에서 보여주는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뒷볼을 던지고 뭐 좁은 윈도우에 공을 던지는 그런 다 패스들이 조금 대학에 국한되는 대학 디펜스에게 국한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다라고 아마 프로 스카우터들이 해석할 여지가 있죠. 왜냐면 이런 조금 넓은 공간을 리시버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고 버티컬한 패싱 게임을 하는 이 오펜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학에 뭐 마이애미 오펜스도 그 종류 하나의 종류였고요. 이게 NFL 레벨에서 같은 오펜스를 구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뭐 한 경기에서 몇 번의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넓은 필드를 쓰면서 버티컬하게 공을 뿌리는 이런 게임이 메인이 되는 컨셉은 사실 쓰기 힘들기 때문에 워드는 이제 대학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 공을 던져야 된다. 라는 이런 우려점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마이애미 오펜스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조금 워드에 대한 어떤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과 약점을 알아봤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워드는 딱 보이죠. 그냥 건슬링을 이용해 쿼터백입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20야드, 30야드, 40야드 필드 어디든 공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밸류를 매겼을 때는 딱 1라운드 후반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NFL 드래프트 그 예상 지명 라운드는 지금 뭐 탑3죠 무조건.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테네시 타이탄즈가 워드를 뽑냐 안 뽑냐 말이 많듯이 탑3 안에서 무조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컴패리즌은 딱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베이커 메이필드. 물론 메이필드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좋고 뭐 생김새도 다르고 다르지만 플레이하는 어떤 스타일, 이 브라운스 시절 NFL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메이필드와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메이필드랑은 좀 다르죠. 지금의 메이필드는 굉장히 오펜스를 조립할 줄 아는 쿼터백인데 당시에 메이필드는 조금 더 건슬링거 스타일이 강한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브라운스 시절의 메이필드가 지금 딱 캐머드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이필드 말고 한 명 더 생각나는 건 딱 조던 러브죠. 뭐 적당한 모빌리티 그리고 강한 어깨, 뭐 좋은 암 탤런트. 하지만 어, 수비수를 읽는 데는 조금 어려워하는 그리고 좀 히어로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금 조던 러브를 브레파브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위험한 패스를 많이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이커 메이필드 혹은 조던 러브 이 두 선수 사이에 있는 그런 유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캐모드를 뽑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윌 레비스보다는 훨씬 좋은 재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밸류를 1라운드 후반에 매긴 것도 윌 레비스보다 높은 밸류였거든요. 저는 윌 레비스는 딱 2라운드 쿼터백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윌 레비스처럼 이제 떡볶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네시가 뽑아야 하는데 인터셉트가 많다라 하셨지만 어쨌든 이 캠 워드가 갖고 있는 이런 좋은 모습들 그리고 패싱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들은 저는 타이탄스가 굳이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같이 뽑아놓고 윌 레비스와 캠 워드를 경쟁시키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놓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생각보다 좋았고 물론 확실한 약점이 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시버도 다뤄주시나요? 오늘은 리시버는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같이 다룰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캠 워드, 그 다음에 딜런 가브리엘, 엣지, 압둘 카터 이렇게 3명만 다룰 예정입니다. 테네시가 다음 시즌에도 탱킹할 멤버는 아니라 이번에 QB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쵸? 저도 사실은 무조건 뽑는 게 맞는데 또 뭐 바뀐 GM이
윌 레비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캐머드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캐머드를 저는 굳이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캐머드 말고는 윌 레비스에 대적할 만한 재능이 거의 없는 드래프트다 보니까 전 제1픽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워드를 뽑는 게 저는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트로터님 올해는 어떤 포지션이 강세인가요? 올해는 러닝백, 타이트엔드, 그다음에 디펜시브 라인들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물론 모든 선수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디펜시브 라인, 뭐 엣지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총 4개의 포지션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캠 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